강의하는 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픽스4D 매퍼 2시간 완전 정복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처리한 픽스4D 매퍼 처리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퍼로 처리된 포인트 클라우드나 메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지도상에서 거리를 측정한다든지 또는 면적을 측정한다든지 또는 토공량 쌓여있는 어떤 흙의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직접 픽스4D 매퍼로 이전 시간에 처리를 마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거리 측정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 픽스4D 매퍼로 우리가 캡처한 영상을 처리를 한 결과물이 나와 있는 화면입니다. 자, 이 화면에서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점에서부터 이 지점까지 이 거리 측정하는 것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포인트 클라우드나 메쉬 데이터로 처리를 마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왼쪽에 보시면 만들기 이 아래에 새로운 폴리라인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처리했던 이 점과 이 점, 두 점을 클릭해 주시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 끝점을 마우스 왼쪽 포인트로 클릭을 하고 그리고 이쪽 끝지점을 또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점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점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길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길이가 현재 40.19 그리고 이게 3D 길이고요. 그리고 2D 직선 거리는 40.04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했던 이 지점이 지금 이 지도상으로 봐서는 정확한 위치를 집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우리가 집었던 두 개의 점이 포함된 이미지들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GCP 작업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 정확한 지점을 우리가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를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대면 둘레에 주황색 테두리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자, 이미지가 전체 화면 크기로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 끝점이 혹시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지점이 아니면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수정이 되고요. 그리고 왼쪽 점도 확대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지점을 다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축소를 시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또 한번 확대시켜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자, 이와 같이 이미지가 나오면 이 이미지를 휠을 이용해서 확대를 시키고 이쪽 점과 이쪽 지점이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지점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이쪽을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 지점이 수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 4개 정도 이미지에서 자, 점을 수정을 하여 주고요. 지금 이게 4번째 점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지점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약간 이쪽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찝어주고 자, 다 되었으면 위에 보시면 적용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자, 선택을 하시면 방금 우리가 수정했던 그 지점으로 선택점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길이 값을 보시면 자, 2D 길이 값이 40.04이고 3D 이 길이가 40.19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캡처해서 매퍼로 처리한 이 지도를 가지고 이 지도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지점을 선택을 해서 그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2지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4점을 선택하면 그 4점을 선택한 그 지점의 전체 길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지붕의 둘레 길이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는 자, 또 왼쪽에서 새로운 폴리라인을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이 지붕의 자, 4 모서리점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4개의 모서리점을 6개가 되네요. 예,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마지막 점을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점 찍어서 자, 이 전체 길이가 얼마 나오는지 여기 보시면 자, 2D 길이가 91m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도상에서 원하는 부분의 길이를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기 아래에 새로운 표면이라는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자, 이 건물의 지붕의 면적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쪽 모서리점 그리고 이쪽 끝 모서리점 그리고 이쪽 끝 모서리점과 이쪽 끝 모서리점을 이렇게 자,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은 자, 사각형 면적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점은 항상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달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의 면적이 여기 우측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면적이 나오는데요. 자, 이 모서리점이 정확한지 자,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해 주려면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이미지를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고 자, 여기 이를 확대해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집었던 점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그러면 자, 이쪽 점을 이쪽 끝점으로 여기를 잡아주고요. 여기를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잡아주고요. 지금 이쪽 끝점은 이쪽 끝 여기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모서리점 자, 여기로 이렇게 해서 끌어다가 이렇게 이 점을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이쪽 모서리 끝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차가 지금 많이 나는데요. 이쪽 아래에 지붕의 끝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미지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또 확대를 해서 자, 점이 좀 많이 차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점을 끌어다가 이렇게 정확히 다시 우리가 원하는 지붕 위에 끝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하고 적용 버튼을 한번 누른 다음에 자, 다시 세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자, 이 지붕 부분이 선택이 되었는지 네,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죠. 자, 이쪽 이미지도 보면 우리가 아까 수정해서 잡아준 자, 그 지점으로 점이 여기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쪽 점이고요. 이쪽 끝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자, 2점 그리고 네, 여기 끝점은 정확히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의 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주면 자, 다시 면적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자, 최적량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적량을 측정하려면 왼쪽에 보시면 볼륨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볼륨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볼륨을 선택하시면 객체라는 항목 아래에 보시면은 여기 새로운 볼륨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볼륨 아이콘을 자, 선택을 해 주시면 아래쪽에 이제 볼륨 1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아래 설명을 보시면 왼쪽 클릭으로 볼륨의 바 꼭지점에 마크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이 부분 지금 자, 이 정원의 이 부분에 지금 흙이 쌓여 있고 그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바닥 표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위에 쌓여 있는 이 흙의 양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닥 표면으로 인식될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주변으로 쌓여 있는 부분에 주변으로 이렇게 우리가 차례대로 클릭을 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자, 쌓여 있는 흙의량, 즉 토공량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쌓여 있는 흙 주변에 바닥 면적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른쪽 버튼을 자, 클릭을 해 주시고 자, 왼쪽 볼륨 창으로 오시면 계산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버튼을 자, 이렇게 눌러 주시면 자, 지금 우리가 선택했던 이 범위 위에 안에 위에 쌓여 있는 지금 흙의 양은 쌓여 있는 곳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볼륨 총 볼륨의 양이 여기 왼쪽 창에 보시면은 3272 로 이렇게 볼륨의 양이 이렇게 측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평면 위에 쌓여있는 어떤 흙이라든지 또는 어떤 물체의 부피를 계산해 내고자 할 때, 자, 이러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면 자, 정확하게 측정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처리 영역을 지정해서 지정한 영역만 매핑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은 네 번째 맵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맵보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처리 영역 메뉴가 나오고요. 그 아래에 그리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기 메뉴를 선택을 이렇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영역의 범위를 이렇게 지도상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항상 마지막 점은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범위를 지정을 종료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빨간색 선으로 사각형으로 처리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우리가 캡처를 이 범위를 하였더라도 캡처한 범위 중에서 지금 지정한 이 처리 영역 부분만 처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영역을 지정을 해주고 이제 2단계, 3단계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서 처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맵보기로 가서 처리 영역에 보면 가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가족이 메뉴는 우리가 구글 어스에서 범위를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걸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오기를 선택해서 자 구글 어스에서 범위 지정을 해서 그 범위 지정해 놓은 것을 자 SHP 파일이나 KML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하여서 그걸 여기로 가져다가 범위 지정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맵보기 처리 영역에 가시면 자, 편집을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범위 지정해 놓은 것을 범위 지정을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범위 지정해 놓은 영역을 삭제를 하고 싶으면 맵보기 처리 영역에서 제거 메뉴를 선택을 해서 범위 지정해 놓은 영역을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 영역을 지정을 하였으면 2단계, 3단계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자 아래쪽에 시작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처리 작업을 진행을 자, 해주면요.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처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초록색 자, 점 부분이 지금 이와 같이 파란색 점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뀌면서 처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우리가 촬영한 이제 모든 지점에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빨간색으로 이와 같이 이 범위 지정해 놓은 이 범위 안에 있는 촬영 자료만 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처리한 결과물도 자, 이전처럼 이 넓은 범위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우리가 범위 지정해 놓은 이 부분만 결과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처리 작업을 범위를 지정해 가지고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2단계와 3단계 처리를 마무리하고 나면
품질 보고서가 화면과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단계까지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DSM, Author Mosaic and Index Details라는 이 보고서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쪽으로 보고서를 쭉 올라가 보면 다음과 같이 정사 영상과 DSM 처리 결과 화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 퀄리티 체크에서 모든 항목이 이상이 없이 정확하게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닫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맵보기 상태에서 우리가 이 빨간색 사각형으로 이렇게 범위 지정된 부분만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와 같이 이 빨간색 선으로 사각형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2, 3단계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왼쪽에서 레이 클라우드를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범위 지정해 준 그 부분만 이렇게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위에 있는 카메라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왼쪽 레이어 창에 카메라 앞에 체크 표시를 해제시켜 주고요. 그리고 왼쪽 포인트 클라우드 그리고 삼각 메쉬를 선택을 해서 처리를 해주면 우리가 좀 더 이와 같이 선명한 자, 지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레이 클라우드 아래쪽에 보시면 볼륨이라는 게 있는데요. 볼륨을 선택하시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최정량 쌓여 있는 어떤 흙이라든지 물체 부피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볼륨 아래쪽에 모자이크 에디터를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정사 영상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화질의 정사 영상 사진을 자, 우리가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위쪽에 여기 드롭다운 박스를 여시면 여기 모자이크와 DSM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모자이크를 선택하면 자, 이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드롭다운 박스를 열어서 DSM을 선택하면 자, 이와 같이 DSM 결과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자이크로 다시 선택을 자,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모자이크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얻은 결과물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주로 이 바깥쪽 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거나 또는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모자이크 편집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정해 줄 수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오른쪽 부분에 창에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모자이크 편집하기가 있습니다. 모자이크 편집하기를 선택을 하시고 자, 아래쪽에 그리기 메뉴가 있는데요. 그리기 메뉴를 선택해서 이와 같이 구멍이 뚫려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범위 지정한 이 부분이 자, 제대로 이보다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사진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오른쪽 창에 보시면 이와 같이 자,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아까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자, 보정을 해 줄 수 있는 자, 이미지가 어느 건지 자,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 그 이미지로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을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우측에 자, 오토 투영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지금 이 부분에 지금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요. 뚫려 있죠. 자, 이 부분을 평면 투영을 선택을 해서 추천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보시면 이 추천 이미지 중에서 여러분이 구멍 뚫린 부분을 자,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 이미지를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와 같이 지금 자, 오토 모자이크를 편집하기 위한 작업이 지금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정을 해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을 자, 이 부분에 있는 가장 유사한 사진으로 우리 사진을 가져다가 이 부분을 자, 대체를 시켜서 편집을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추천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진 않은데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토 모자이크를 자, 편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지금 이 오토 모자이크는 지금 외곽 부분을 봐도 정확하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선명하고요. 그런데 간혹 처리 결과물에 구멍이 뚫린다든지 또는 전혀 맞지 않는 이미지가 합성이 되어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자, 이곳에 가장 적합한 맞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자, 보완을 수정을 편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편집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붕이 한쪽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서 지금 다른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체를 시켜주는데 지금 여기서 추천하는 이미지도 우리가 보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촬영할 때 촬영한 사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면적이 넓다거나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재촬영을 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재촬영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픽스4D 캡처나 GS 프로로 캡처한 영상을 픽스4D 매퍼로 불러와서 우리가 처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33강에 걸쳐서 드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부터 매핑을 하는 전문적인 부분까지 아주 다양한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또는 재해가 발생한 그런 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재난에 대비를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